아, 희망 웃음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정확히 4시 45분이네요. 5월 10일이고요. 오늘 2장을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총 7장을 한꺼번에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업로드를 늦게 하는 바람에 2장을 오늘 한꺼번에 하고 업로드를 할게요.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면 제 학창 시절 좀 말씀드릴게요. 학창 시절 우리 소설책 같은 걸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유년기 아기 때부터 얘기를 하면서 유년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 연기라든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 먼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노래를 한다든지 연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핵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막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뭐 어떤 걸 보여준다 그러면은 좀 그 사람이 좀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소설책도 읽어보면은 글쓴이의 그게 쫙 나오잖아요. 프로필. 그리고 유년기 때 나오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저도 소설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어릴 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어느 정도 개구장이었냐면 여기 코 옆에 여기 보이시나요? 형태 있죠? 여기 형태 있죠? 자세히 보면 형태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제가 목포 공업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농어민이라고 해서 기아자동차를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여기는 그 1200톤 프레스반에서 다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둘 때 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미친놈이라고 그랬냐면 그때 식당도 중식, 한식, 일식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고요. 일하다가 갑자기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뭐 롤러 스케이트를 타거나 수영장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여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잠이 오면 휴게 가서 쉬어도 되고요.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초봉이 오전 일하는데 초봉이 220을 받았습니다. 거의 10, 13년 전이네. 13년 전. 거의 13년 전이네요. 제가 이제 20몇 살 때 가지고 13년 전이고. 하여튼 그때 다니다가 프레스반에 일하다가 여기를 다쳤고 좀 여기도 다쳤거든요. 여기는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애매한 곳에 있어.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해드렸고 어릴 때부터 좀 돌아갈게요.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어서 다리 뒤인데도 있고 다리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한 굉장히 징그럽게 좀 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어릴 때 여기랑 애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 이제 애들이 막 심하게 놀았어요. 저 어릴 때 애들이 막 돌 던지는데 굳이 옆에 가면 모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어리버리했냐면 돌 던지는데 거기 가서 옆에 서 있었어요. 돌 여기 던져가지고 여기랑 다친 거예요. 얘기 왜 하냐면 그만큼 좀 유튜버를 하는 자세가 좀 진실성이 있어야 생각하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개그맨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개그맨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질이 있었냐면 제가 막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적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애들이 그걸 보고 막 까깝까 웃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요즘 그 동화책으로 치면 뭐 방구를 꼈는데 그 방구 어릴 때 잠깐 기억이 방구를 꼈는데 방구에 키면은 뽕 하고 안에서 쉽게 하면 이 파장이 있잖아요. 파장이 뭔 말인지 알죠?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빵 하고 끼면 이 쿵 하고 이렇게 막 그런 방구가 바지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지가 예를 들어 쉽게 하면 찢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쉽게 하면. 팬티가 찢어지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방구를 깼는데 음식에 방구를 깼더니 그 음식이 맛있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방구를 깼는데 방구를 음식이 깼는데 그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제 방구를 깼는데 음식이 깼더니 이제 케이크에 방구를 깼는데 케이크 막 엄청 맛있어지고 음식이 깼는데 음식이 엄청 맛있어지고 대충 이야기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막 배꼽 빠져라 웃는 거예요. 막.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그때, 그리고, 그럴 때 저는 좀 어느 정도 개그맨 소질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5학년 1반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희 반이 5학년 10반까지 있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저 어릴 때 이제 10반까지 있었는데, 5학년 전교생이 저를 모르는 간첩일 정도로 1반부터 10반까지 갈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건 기본이었고요. 책은 물론 안 갖고 다녔고요. 문제 아이였죠. 근데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왜 공부를 못하지 않았냐면 우리 반에 종교 1등, 2등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노트를 베껴가지고 시험 보면은 항상 거의 15등 안에 들었어요. 그 중학교 때로 올라가면 진짜 중학교 때 웃긴 이야기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 얼마나 웃겼냐면 중학교 시험을 안 치고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이제 중학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 정확하게 중3 때였어요. 중3 때 선생님이 제가 공고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공고를 공부 잘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때 시험을 보는데 제가 어느 정도가 유명했냐면 선생님도 저를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전체 3학년, 그러니까 중3 때 3학년 선생님 우리 담임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도 관심 사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사이에서도 관심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면 웃기고 막 선생님한테 막 이제 막 슈퍼에 가서 뭐 우유도 선생님한테 드리고 막 갑자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먼저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학교를 가다가 유기견을 보잖아요. 유기견 뭐 발발이라든지 그때 당시 요크세 테리어 합니까? 요크세 테리어 검색해 보세요. 요크세 테리어가 그렇게 귀여운 개는 아닌데 애완견은 아닌데 그 애가 이제 그 횡단보도 앞에 있더라고요. 걔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뭐죠?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천하장사 소세지 그걸로 해서 꼬셔가지고 학교를 데려갔어요. 목줄이 그나마 있었어요. 그게가 있어가지고 뭐 학교를 데리고 가가지고 학교 그러니까 교실 안까지 걔를 데려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묶어놓고 같이 수업을 받았어요. 그게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상상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유명한 아이였어요. 잠깐만, 똘끼가 있는 거 같은데 멍청한 건 아니지, 아니 게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할 건 다 하는 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있었어요. 문제집 어릴 때 용돈은 어떻게 쓰시는지 압니까? 엄마한테 이제 문제집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집 사야 되잖아요. 안 사고 학교 끝나면 애들이 서랍에다 이제 문제집을 놓고 학교 이제 하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집을 뭐 이름이 써진 것도 있고 이름이 안 써진 것도 있는데 이름 써진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샀다고 엄마한테 거짓말 치고 엄마한테 돈을 받아내가지고 그걸 용돈 삼아 썼었어요. 그때 당시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거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엄마가 진짜 버스비밖에 안 줬어요. 그건 좀 슬픈 얘기인데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나? 옛날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가 버스비밖에 안 줬는데 그거 가지고 버스 안 타고 거의 한 1km 그 버스비를 애들한테 팔아가지고 버스비 그때 당시 500원이었거든요. 버스비를 팔아가지고 한 거의 1km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500원, 왕복이면 1,000원이잖아요. 굉장히 어릴 때 1,000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녔던 거고, 아까 문제집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외양견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 집에 개가 없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개가 우리 집이 어릴 때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파트 살았는데 옆집에 이사 갈 때가 있잖아요. 옆집에
저희 집은 이제 302동 천이호에 살았는데 아파트 상동 주공 아파트입니다. 아실 거예요. 목포 사시는 분들은. 살았는데 유견을 맨날 데리고 왔어요. 유견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근방이다 보니까 개를 또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유견이 많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옆집이 또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개 키우는 걸 엄청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털이 날리니까. 그래서 유견을 옆집이 이사 가니까 그때 당시 천이호였는데 저희 집 천이호 사는데 유견을 거기다 놔두고 우리 집 왜냐면 우리 집에도 물론 방이 그때 당시 2칸이고 화장실에서 개를 이제 애완개를 키웠는데 걔가 이제 화장실 가다 놓으면 아무래도 짖잖아요. 막 얼얼얼 막 짖잖아요. 엄마가 왜 개를 싫어했냐면 걔가 털 날리니까 개를 싫어하더라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1001호에 키웠는데 그때 엄마가 따로 그 엄마한테 들켰어요. 개 키우는 거를. 그래서 엄마가 개를 버렸어요. 어릴 때 엄청 울었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학교 이야기는 조금 이제 좀 나중에 하여튼 유견이 이제 지금 또 죽잖아요. 죽으면 또 다른 유견 데려가고 키우고. 학교 이야기 다시 좀 할게요. 학교 이야기 왜 제가 어느 정도냐면 햄스터 아십니까? 햄스터를 집에서 키우면 되는데 굳이 학교까지 갖고 와가지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갖고 와가지고 햄스터를 또 이제 밖에다 이제 키워가지고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애들이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햄스터가 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햄스터가 새끼를 낳으면 배고프면 새끼를 잡아먹는 거 아시죠? 햄스터를 못 키우겠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햄스터를 학교 갖고 오면 애들이 햄스터가 막 자기 혼자 햄스터가 다람쥐잖아요. 다람쥐 채 밖에 굴릴 때 막 이렇게 혼자 놀잖아요.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그때 이제 햄스터도 학교에 갖고 오고 막 이구아나 아시죠? 이구아나 좀 징그러운 파충류도 그것도 갖고 오고 심지어 병아리도 갖고 오고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문제였어요. 학교 할 때. 얘는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바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요즘 말로 따지면 좀 똘끼라고 해야 되는 똘끼라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개그맨이었어요. 아까 했다시피 5학년 일반이었는데 5학년 10반까지 잘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애들한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방 가서 막 수업받고 그 정도로 잘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렇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고. 왜냐면 이야기를 다 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남았던 거는 6학년 때 좋아했던 애가 있었어요. 허선이라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애 때문에 반장을 했었어요. 반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어떻게 반장을 했냐면 담임선생님이 1번부터 45번이 있잖아요. 그럼 한 명씩 매일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릴 때 한 번도 반장을 못 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장을 해봤습니다. 그때 처음 초등학교 때는 그때 허선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 살진 않았지만 바로 그 옆 동네 살았는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리고 수학을 잘하고 뭐 국어는 되게 못했는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애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거든요. 허선이라는 애가.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때 당시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게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하면은 전화번호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때 발렌타인데이 때 허선이가 이제 장욱이라는 애를 좋아했는데 그걸 알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학교 다닐 거 알잖아요. 근데 저는 허선이를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좋아한다는 지금 아마 좋아한다 표현을 했을 건데 그때 당시 지금도 아마 좋아한다는 표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성격상 제가 굉장히 활발하지만 또 여자한테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한테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말을 못합니다. 그 누구나 남자들 똑같지 않나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 뒷면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전화하고 나서 장욱을 좋아했기 때문에 화선이가 그래서 장욱이야 언제 만나자 이렇게 목소리 약간 변제해서 실제로 만나러 가서 만나진 않고 멀리서 쳐다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굉장히 학교도 잘 안 가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도 학교를 안 갔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따지면 좀 똘끼가 있는 아이였어요. 유명이 좀 그랬고 개그맨이었고. 근데 그 초등학교 때는 남들이 그 개그맨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개구장이가 맞죠. 개구장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개구장이었냐면 집에서도 진짜 문제였어요. 엄마 돈 훔쳐 가지고 막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왜냐면 엄마가 그 문제집 살 돈하고 차비에는 안 주니까.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좀 슬픈 얘기인데 아버지가 저는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는 잘 안 하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 창세기 25장 좀 읽어 드릴게요. 사실 그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눈시울이 좀 붉어지네, 아버지 얘기하면. 아버지 있는 어릴 때 아버지 있는 애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릴 때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아버지 없다고. 그래서 좀 살짝. 그리고 애들 아버지 있는 애들 보면 그렇게 또 부럽더라고요, 어릴 때. 잠깐 좀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근데 또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제가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얘들아,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정말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한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뭐든 다 맞춰드리려고 그러고 제 시간을, 그러니까 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제가 쉬는 날이나 할 일 없을 때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맞춰드린다는 게, 어머니가 이제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틀어준다든지, 어머니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챙겨드린다고 한다든지, 어머니가 그리고 혼자 나이가 좀 많으시면 사람은 애로운 동물이에요. 애로워하시면 옆에서 같이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산책도 같이 가기도 하고, 요리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솔직히 남자가 뭐 요리에 뭐 관심 있어서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여튼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창세기 25장 나갈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구드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야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더라. 이들은 다 구두라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자기가 취한 그첩의 아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자기가 취한 그첩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물의 앞에 있는데, 이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이삭이 라헬로이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이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가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골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통치자더라.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03, 130, 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내가 아시리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리브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터록 같아서 그들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터록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 자기 손에서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 자기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더라.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썼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한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장자권을 없이니 여겼더라.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에서가 잘못된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였다면 세자의 자리를 둘째한테 그냥 준 거예요. 에서가 여기서부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장자권 없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 자리를 그냥 둘째한테 준 거예요. 조선시대 따지면. 그리고 에서가 그리고 또 여기서 잘못된 건 아시냐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에서를 싫어했냐면 다음 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했습니다. 쌍둥이가 나왔죠. 23절에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으므로 이게 아니구나. 리브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토록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야곱의 축복 노래도 있고 뭐 야곱의 하나님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27절에
창세기 25장 27절 소년들이 자라며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이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창세기 이 시절 때는 고기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장자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장자권은 팔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당장 죽겠는데 장자권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로 지금 세자를 그냥 둘째한테 준 거죠. 예. 창세기 25장 읽어드렸고요. 희망 웃음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26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